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저 너머에서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속 11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40만 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말이죠. 그 괴물의 정체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1조 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천체가 우리 은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2012년 나사는 허블 우주망 원경으로 7년간 안드로메다를 추적한 끝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 정면 충돌이다. 40억 년 뒤 두 은하는 마침내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주 드라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빛 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입니다.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50만 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고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250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상 옆집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집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주 팽창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왜 안드로메다만 가까워질까요? 답은 중력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은하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좁은 우주 동네 안에서는 은하들 사이의 중력이 우주 팽창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결국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충돌할까요?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40억 년 뒤입니다. 먼 미래처럼 들리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입니다.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40억 년을 한 번에 건너뛰는 거죠. 40억 년 뒤의 밤하늘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안드로메다가 하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의 50배나 큰 크기로 빛나고 있죠. 너무 밝아서 도심 한복판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은하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별들이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거든요. 만약 태양을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가장 가까운 별은 서울에서 부산을 훌쩍 넘어가는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탁구공입니다. 그러니 두 은하가 서로를 관통해도 별끼리 부딪힐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 뭐가 충돌하냐고요? 가스입니다. 은하에는 별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습니다.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이 가스 구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스 구름들이 부딪히면 압축됩니다. 압축된 가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중력이 이겨서 구름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 우리 은하는 1년에 태양 하나 정도의 질량만큼 별을 만듭니다. 천천히 만드는 거죠.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 생성 속도가 10배, 100배로 폭증합니다. 이걸 천문학에서는 스타버스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망 원경은 이런 현상을 여러 번 관측했습니다. M80이라는 은하를 보면 중심부에서 폭발적으로 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태어나서 은하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충돌하는 은하들 사이에서 수천 개의 젊은 별들이 동시에 빛나는 모습을 포착했거든요. 이게 바로 40억 년 뒤 우리 은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밤하늘은 이제 수많은 새로운 별들로 가득 찹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화려한 하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중력이 작용하니까요. 두 은하가 서로를 스쳐 지나갈 때 엄청난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은하의 모양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아름답게 소용돌이 치던 나선팔 구조가 무너지고 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더듬이 은하를 보면 이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별과 가스들이 길게 늘어나 마치 곤충의 더듬이처럼 보이는 거죠. 이 꼬리의 길이가 무려 50만 광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식은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별과 충돌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중력에 의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은하 중심부로 끌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외곽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밤하늘의 별자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리온 자리, 북두 칠성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별들이 하늘을 채우겠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더 무서운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30만 배나 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에는 더 큰 블랙홀이 있죠. 태양 질량의 1억 배 이상입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 이 블랙홀들도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억 년에 걸쳐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빛이 아니라 중력파라는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간 자체가 흔들립니다. 2019년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찍은 거죠. 그 유명한 주황색 도넛 모양의 이미지 말입니다. 40억 년 뒤 우리 은하 중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두 은하가 처음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가까워집니다. 마치 두 개의 추가실로 연결되어 서로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두 은하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접근, 세 번째 접근을 거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상호작용도 더 격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소진됩니다. 별을 만드느라 다 써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별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 70억 년 뒤 드디어 두 은하는 완전히 하나로 합쳐집니다. 충돌이 완료된 후 우주에는 새로운 은하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쳐서 밀코메다입니다. 밀코메다는 우리 은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나선 은하가 아닙니다. 타원 은하가 되어 있죠. 별들이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둥근 모양입니다. 크기는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클 겁니다. 별의 개수는 1조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은하인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밀코메다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한 은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가 거의 없거든요. 충돌 과정에서 다 써버렸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젊고 뜨거운 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늙고 차가운 별들만 남게 됩니다. 전체적인 색깔도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인류가 이걸 직접 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의 수명입니다. 태양은 지금 약 46억 살이고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빛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이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10억 년 후면 태양이 지금보다 10% 밝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하거든요. 15억 년 후쯤이면 지구는 완전히 뜨거운 행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다는 다 증발하고 표면 온도는 섭씨 수백 도에 달하겠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 충돌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구는 이미 죽은 행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면 이미 다른 별로 이주해 있겠죠.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은하 전체로 어쩌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은 양쪽 은하에서 충돌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경외감을 느끼겠죠. 사실 은하 충돌은 우주에서 흔한 일입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이 우주를 관찰하면 어디를 보든 충돌하는 은하들이 보입니다. 더듬이 은하, 쥐은하, 바퀴은하. 이 특이한 이름들은 모두 충돌로 생긴 모양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은하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도 과거에 충돌을 겪었습니다. 2018년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80억 년 전에 충돌한 다른 은하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은하의 이름은 가이아-엔셀라두스. 우리 은하의 4분의 1 크기였던 이 은하는 충돌 후 우리 은하에 흡수되었고 지금도 그 별들이 우리 은하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금도 작은 은하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도 언젠가는 우리 은하와 합쳐질 겁니다. 은하 충돌은 파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작은 은하들이 모여서 큰 은하를 만들고 큰 은하들이 충돌해서 더 큰 은하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주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 40억 년 후에 시작될 이 우주적 드라마는 파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두 은하가 하나가 되어 밀코메다라는 새로운 은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져 더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비록 인류는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충돌하는 은하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희미하게 보이는 안드로메다를 찾아보세요. 저 작은 빛 덩어리가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속 110km의 속도로 말이죠. 40억 년은 긴 시간처럼 들리지만 우주의 시계로는 금방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밤하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우주는 살아 움직입니다. 은하들은 춤을 추고 별들은 태어나고 죽으며 우리는 그 장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40억 년 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도 이 우주적 순환의 일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별을 보며 꿈꾸세요.